일본의 유명한 자동차 회사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대표적으로 토요타나 혼다, 그리고 한국인에게 많이 알려진 렉서스 정도입니다. 그런데 일본에는 경차가 유독 많은데 경차를 선호해서 많은 걸까요? 일본은 중고차 거래할 때 10만 킬로미터 이상의 중고차를 산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자동차를 선택하는 기준이 한국과 다르다고 하는데 어떻게 다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자동차를 고를 때 각각 어떤 취향을 우선적으로 고를까요? 비슷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두 나라는 자동차를 고를 때 정말로 너무나도 다르다고 합니다. 먼저 한국부터 보시면 연 10만 대도 못 팔고 멸종 위기에 놓였다거나 존속 위기설이 급부상했었습니다. 이는 수입 경차까지 합쳐도 10만 대도 팔지 못했다는 건데요. 한때 신차 5대 중 1대가 경차일 정도로 국민차의 위상을 누리던 경차 시장은 2012년 이후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한국은 차박이 유행하면서 소형 SUV의 인기가 급부상하며 순식간에 SUV 시장은 45배 커지고 판매량도 61% 정도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일본은 어떠할까요? 일본은 경차의 왕국이라 불릴 정도로 경차 판매 수량이 압도적입니다. 2020년 일본에서 4년 만에 경차 판매량이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보고가 있었지만 그래도 연간 170만 대 이상의 판매량입니다. 대충 보더라도 한국보다 17배 정도 더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한국보다 자동차 시장이 훨씬 크니까 그럴 수 있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한국보다야 일본 시장이 크긴 하지만 17배나 크진 않습니다. 작년 현대차만 보더라도 389만 대가 팔리며 전년보다 3.9% 올랐고 한국이 지난 2020년 신차 판매가 190만 대를 돌파하며 10대 자동차 내수 시장 중 유일하게 내수 판매가 증가하며 세계 12위에서 9위로 상승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2020년 신차 판매가 7.6% 감소해서 465만 대입니다. 전체 판매량으로 비교했을 때 일본은 한국보다 자동차 시장이 약 3배 정도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차 판매량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로는 한국과 일본의 취향 차이입니다. 한국은 대체로 그랜저나 아반떼 같은 세단 종류 또는 SUV를 선호하는 반면 일본은 컴팩트카를 굉장히 선호하는 편입니다. 크기는 현대의 i20, 폭스바겐의 폴로 정도인데 한국은 매년 신차 판매를 보면 반드시 세단이 들어가 있는 반면 일본의 매년 신차 판매 차량을 보면 경차를 제외하고 세단은 10위권 안에 들지 못하며 상위권의 대부분이 컴팩트카입니다. 왜 세단은 없는 걸까요? 광고를 안 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예전 버블 경제 시절 일본 사람들이 가장 선호했던 자동차는 토요타의 크라운이라는 차량이었습니다. 당시 광고 문구는 이츠카와 크라운이라고 해서 한국말로 번역하면 언젠가는 크라운이라는 광고 문구였습니다. 이 뜻은 언젠가는 돈 벌어서 나도 저 크라운이라는 차를 타봐야지라는 뜻이었습니다. 당시 그의 크라운 차량의 판매량은 정말 미친 듯한 판매량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버블 경제가 붕괴되고 나서 일반 서민들의 급여는 오르지 않았지만 자동차 가격이나 물가는 계속 꾸준히 상승해왔기 때문입니다. 급여만 빼고 다 오르기 시작하니 점점 저렴한 차량을 찾게 된 것입니다. 일본의 작년 7월까지의 경차 판매 대수는 100만 대가 넘었지만 올해는 93만 대에 그쳐 작년 대비 마이너스 7.4% 감소했습니다. 두 번째, 일본 자동차 업계가 왜 경쟁력을 상실했냐 하면 바로 경차 때문입니다. 경차가 일본 자동차 업계를 거의 파멸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경차와는 뭐가 다를까요? 바로 규격이 다릅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상한 사이즈의 경차 규격을 가진 660cc 이하, 폭은 작지만 높이는 높은 기형적인 형태의 차량입니다. 1955년부터 규제가 생기며 경차의 크기는 계속 변해왔습니다. 전장과 전폭 배기량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늘어났지만 높이는 변함이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일본 경차의 규격은 전장 3.4m 이하, 전폭 1.48m 이하, 전고 2m 이하, 배기량 660cc 이하입니다. 이러한 기준은 해외 경차 수입 또한 막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생각해보면 해외 시장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출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한국의 모닝 차량이 일본에 가면 경차가 아닌 컴팩트카인 것입니다. 경차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2018년 일본 시장 차량 판매 527만 대 중 192만 대가 경차였습니다.
이는 전체 36%를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일본은 매년 부과되는 자동차세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차이는 바로 타이어입니다. 한국은 차량 출고 시 어떤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냐면 보통은 사계절 타이어로 출고됩니다. 반대로 일본은 자동차 문화를 발달시켜 오는 과정에 있어서 경차든 일반차든 기본적으로 여름용 타이어가 장착된 상태로 출고가 됩니다. 그리고 겨울이 되면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스노우 타이어로 바꿔줘야 하는 문화를 일본 자동차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심어준 것입니다. 이 결과 일본에서는 사계절 타이어를 장착하지 않고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타이어를 갈아 끼워줘야 하는 것입니다. 타이어의 가격은 휠의 크기로 차이가 납니다. 일본의 경차 평균 휠 사이즈는 13에서 15인치입니다. 왼쪽부터 14인치 타이어인데 여름용 타이어가 한화로 약 25,000원, 겨울용 타이어가 45,000원 정도입니다. 이는 타이어 하나당 가격이고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교환할 때 드는 비용은 최소 여름엔 10만원에서 겨울에는 18만원의 금액이 부담됩니다. 인치가 커지면 그 가격은 더욱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애초에 사계절 타이어를 장착하지 않고 년마다 한 번씩 교체하는데 이러한 타이어 가격과 더불어 공임 및 추가 휠 구입 등 차량 유지비에 막대한 돈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딜러들 또한 경차가 유지비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많이 추천도 하는 것이고 특히 타이어 때문에라도 경차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국이 벤츠나 좋은 차량을 선호하는 건 허영심 때문이고 일본 사람들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기에 경차 타고 돌아다닌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금전적인 이유가 아니면 누구나 다 고급차를 선호합니다. 그러나 일본은 그러한 사실들은 숨기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현재 전기차 시장에서 도태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기차는 일본 진출 이전부터 여러 일본 유튜버들이 시승식을 가졌고 반응 또한 나쁘지 않았습니다. 시승식을 가진 일본의 한 유튜버는 도로 주행하며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자동차를 닛산이나 토요타가 만들었다면 나는 난리법석을 떨었을 것 같다며 세계 톱을 노려볼 만하다. 그럴 가능성까지 느꼈다고 감탄을 이어나갔습니다. 이 유튜버는 아이오닉5를 타보기 전에 토요타에서 개발한 전기자동차 BZ4X의 시승이 있었는데 주행을 해보고는 아쉬움을 숨기지 못하는 솔직한 감상을 드러냈습니다. 또 다른 여성 유튜버는 현대 스태프와 함께 시승식을 가졌습니다. 이 유튜버는 외관부터 칭찬을 이어가며 내부 인테리어 또한 깔끔한 디자인의 공간까지 어느 하나 손색 없고 가족이 타기에도 정말 좋고 남성 혼자 탄다고 해도 정말 좋은 차 같다며 특히 디테일한 부분까지 신경 써서 디자인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현대가 왜 세계 클래스인지 알 것 같다고까지 말합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いや、本当に快適な走行時間でした。 자신은 정말 아이오닉의 매력에 반했고 구매하고 싶다며 또 주변 지인들에게 추천할 만한 차량이라고 감상을 마무리했습니다. 한국 차량이라고 마냥 싫어할 줄만 알았는데 네티즌들의 반응은 굉장히 긍정적이었습니다. 디자인이 독창적이고 매우 멋지다. 일본 차도 현대의 디자인력을 견습해주면 좋겠다. 현대의 최근 디자인은 정말 눈길을 끈다. 도요스에서 실물을 봤는데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시승하고 나서 아이오닉5 성능의 좋은 점에 놀라 구매를 결정했다. 디자인이나 성능적인 면에서도 일본 차보다는 이미 수 단계 위에 있다. 등의 반응입니다. 일본 자동차 전문지 베스트카도 현대의 아이오닉5와 토요타의 BZ4X를 비교하면서 아이오닉5의 압도적인 승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실내 공간과 주행 성능에서 큰 차이를 보이며 유럽 사람이라면 당연히 아이오닉5를 구매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가격 또한 4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며 토요타 차량이 현대차보다 어느 것 하나 뛰어난 것이 없다는 분석입니다. 이렇듯 일본 내에서도 한국 자동차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며 돈을 벌어도 이제는 토요타가 아닌 현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또 아이오닉5는 독일에 이어 영국에서도 올해의 차로 선정되며 편집장 존 첼리는 아이오닉5가 자동차의 미래처럼 느껴진다. 특히 디자인, 성능, 실용성 등 모든 면에서 우수한 경쟁력을 갖췄으며 전기차를 찾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선택일 뿐만 아니라 영국 올해의 차로서 손색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독 한국 브랜드를 선택하는데 인색했던 일본 시장에서조차 한국 브랜드를 재평가하며 긍정적인 반응과 더불어 한국의 기술력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만큼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